사는 동안 숱하게 많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걱정거리만 없으면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누가 봐도 큰 걱정거리인데도 잘 이겨내고 웃으며 사는 사람도 있고,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느라 근심 걱정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은 환경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한다기보다 환경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원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문제는 걱정을 그만두고 밝게 살고 싶어도 그만둘 방법을 내 힘으로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그 답을 찾기 위해 데일 카네기는 5년 동안 수백만 수천만의 실제 사례를 연구하고 확실히 걱정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내놓았습니다. 일상의 걱정거리를 해소하고 싶을 때는 그의 분석 4단계를 참고하고, 지금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밥도 넘어가지 않는 절박하고 큰 근심이 생겼을 때는 그가 제시하는 마법의 공식을 따르고, 사소한 것까지 걱정을 하는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그의 해결책 6가지를 따른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아주 절박한 큰 근심을 해결하는 마법의 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하고 있는 걱정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적습니다. 카네기는 냉방산업계를 개척한 캐리어의 사례를 들어 마법의 공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캐리어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회사에 아주 큰 손실을 입히게 됩니다. 불안함과 괴로움에 잠도 이룰 수 없었던 그는 일단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경우 최악은 책임지고 회사를 떠나게 되어 실업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그 최악의 상황을 머리에 그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는 당장 월급이 없어지고 생활은 어려워지겠지만 일단 다시 취업이 될 때까지 버텨보겠다고 마음먹고, 그 상황이 벌어진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최악을 받아들인다고 마음을 먹을 수 있을 때 미친 듯이 제자리를 뱅뱅 돌며 걱정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셋째, 최악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캐리어는 밤낮으로 연구하고 실험한 끝에 $5,000를 더 들여 장치를 보강하면 그동안의 손실을 상당 부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회사는 그렇게 했고 큰 손실을 작은 손실로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캐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걱정만 계속하고 있었다면 결코 그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걱정의 가장 나쁜 속성 가운데 하나는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하면 생각이 여기저기 아무데나 산만하게 옮겨다니므로 결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서 그것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모호한 생각들이 모두 제거되고 눈앞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 사건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효과가 너무 좋아서 그 이후로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 삶에는 거의 아무런 걱정도 없습니다. 카네기는 이 방법을 가르쳐 걱정이 눈을 가려서 헤매고 있을 때 그 거대한 회색 구름을 확 잡아당겨 끌어내리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을 밤에 잠들지 못하게 하고 밥도 넘길 수 없게 하는 걱정이 있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종이에 적고 그것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서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시작이 되어 문제는 풀릴 수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걱정만 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내 마음을 고쳐먹는 노력을 해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걱정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결하고 싶은 걱정들이 있을 때는 사실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카네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카네기가 사례로 들었던 컬럼비아 단과대 학장 호크스는 재직 당시 20만이 넘는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걱정 가운데 절반은 무엇을 근거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모르면서 결정부터 하려는 사람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걱정하고 고민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누구든 공정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데 시간을 들일 수만 있다면 그 걱정은 대부분 이해라는 빛을 받아서 증발해버리기 마련입니다. 이 말을 바탕으로 카네기가 제시하는 분석의 4단계를 따라 이제 우리의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3억 5천 대출받아 아파트를 샀는데 원리금을 다달이 갚기가 벅찬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단계로 문제가 무엇인지 적습니다. 이 경우 원리금을 갚아나가기가 힘들다가 될 것입니다. 2단계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적습니다. 금리가 올랐다거나 수입이 줄어들었다거나 처음부터 내 수준을 넘어서는 집을 구입했다거나 하는 것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3단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습니다. 이 단계에서 호크스가 말한 대로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나의 소망이나 금리가 올라서 큰일이다와 같은 막연한 불안한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감정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외부 요인은 내가 바꿀 수 없으니 생각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금리가 1% 오를 때마다 30만 원의 돈이 더 필요하다. 금리가 3% 더 올랐으니 90만 원이 더 필요하다. 교육비 지출을 줄여서 90만 원을 만들겠다.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시하는 금융권을 알아보겠다.
생활비를 줄여도 감당할 수 없다면 몇 년 동안 전세나 월세를 주고 내가 이사를 나가겠다. 9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부업을 하겠다 등과 같이 모든 방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어야 합니다. 사실을 기록하면 막연한 상태로 걱정하거나 모호한 상태에서 불안한 것보다 분석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생각해낸 방법들을 들여다보면서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체크를 하고 이에 근거해서 신중한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행동을 하는 것이 4단계입니다. 카네기의 분석 4단계를 실천에 옮겼던 금융가 갈렌 리치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몇 번 경험을 해보고 나니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고한 결정을 내리고 미친 것처럼 제자리에서 끊임없이 맴도는 것을 멈추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쇠약에 걸리거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쾌하고 분명한 결정을 내리기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걱정의 50%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기만 하면 다시 40%의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행동하기만 해도 걱정의 90%는 사라집니다.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자꾸 생각만 하다 보면 다시 혼란과 걱정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으므로 일단 결정이 내려졌다면 멈추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걱정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네기는 두 아이를 잃은 더글라스의 사례를 들어 걱정을 몰아내는 강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잃고 비통함에 젖어 헤어날 길 없던 더글라스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남아있는 4살 난 아이가 배를 만들어달라고 끈질기게 졸라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배 만드는 일은 3시간이나 걸렸고 일이 끝나갈 때쯤 더글라스는 배를 만드는 동안 자신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배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글라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데 거의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저는 배를 만들며 보낸 그 3시간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편안함과 평화를 맛본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 깨달음이 준 충격으로 저는 무기력 상태에서 벗어나 조금씩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을 하느라 바쁠 때는 걱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배를 만드는 일이 걱정을 때려눕힌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쁜 생활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책장이나 계단 블라인드 손잡이 수도꼭지 등 고쳐야 할 목록을 작성하고 모두 수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성인교육 강좌를 듣고 지역자치단체 활동도 열심히 해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참석하는 모임도 수십 개나 되니 너무 바빠서 걱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 걱정을 몰아낸 사례는 너무나 많아서 다 살펴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즐거움과 슬픔을 동시에 느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일을 재미있게 하면서 동시에 걱정으로 늘어지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니 걱정할 틈을 주지 않고 바쁘게 사는 것은 명쾌한 해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카네기는 5가지의 걱정을 몰아내는 방법들을 더 제시하고 있으니 옆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읽으면 내 인생 귀인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큰 근심이 생겼을 때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는 큰 마음을 먹고 일상의 걱정들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분석해서 결정을 내리며 습관적인 걱정은 매일매일을 바쁘게 살아감으로써 극복해봅시다. 우리 모두의 걱정 근심이 멀리 날아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